미국 아기의 언어 습득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daddy went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daddy go'd라고 틀리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daddy wented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 제대로 daddy went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아기가 어른들이 쓰는 영어, 진짜 영어와 다르다고 아기가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 아기의 자연스러운 언어 발달을 회방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영어 잘하려면 돈을 쓰지 말고 영어를 쓰세요. 영상 올리면서 구독자 800분 넘긴 것에 대해 감사 인사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위대한 영어 영상을 노벨 문학상 수상 시인의 정말 아름다운 영미인들 최애시로 한 편 더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금요일 저녁 때 구독자 1000분을 넘겼는데 제가 주말 내내 학교 일로 많이 바빠서 오늘에야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구독자 1000분 넘기고 주말 지내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계속 성원해 주셔서 지금 영상 녹화 시점에 1100분을 넘기고 1200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이 교수삼촌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신 한 분 한 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가 성장하면서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 그걸 언어 습득, 특별히 제1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언어 습득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영어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습득은요, 사실은 현대 언어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분야입니다. 언어 습득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대 언어학의 방대한 성과를 공부해 본 일 없는 분들이 그저 영어 교육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뜻도 모르고 수사적으로 사용하는 가벼운 용어, 단순한 개념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외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에 언어습득 1하고 좀 더 심화된 언어습득 2하고 이렇게 두 과목이 있는데요. 두 과목 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이렇게 언어습득을 두 학기 석박사 과정에서 배우고 나면 언어습득에 대해 잘 알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습득을 두 학기 내내 배우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언어습득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할 것이 태산처럼 크고 방대하구나 이런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만약 누군가가 언어 습득 어쩌고 하면서 영어 교육 상품 팔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언어 습득에 대해 뭘 좀 알고 언어 습득 얘기를 하는 건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영어를 제1 언어로 습득할 것이고요. 만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아이가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할 때 무조건 발생하는 보편적인 장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기가 모국어, 일단 오늘은 영어입니다. 아기가 영어를 배울 때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유튜브의 대형 채널 영어 강사들이 말씀하시는 쓰는 영어, 진짜 영어 이런 거 말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냥 아기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딱 아기 수준의 엉성한 문법이나 엉성한 작전으로 안 쓰는 영어, 이상한 영어 말하고 그리고 나서 듣는 사람이 알아서 알아들어라 이런 전략입니다. 뭐 그렇겠죠? 아기니까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살을 간 넘긴 미국 아기가 컵 테이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은 컵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혹은 컵을 테이블 위에 놓아주세요라는 부탁의 의미를 갖는 명령문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른들은 컵이 테이블 위에 있다 혹은 컵을 테이블 위에 놓아주세요 라는 말을 할 때 컵 테이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기가 맘미 드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의 의미는 이건 엄마 옷이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엄마가 옷을 입는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영어의 성인 원어민들 입장에서 쓰는 영어 진짜 영어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컵 테이블, 맘미 드레스 이런 이상한 영어로 말을 해도 될까요? 아이, 당연히 되죠. 이쁜 아기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 야단칠 건가요?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악이니까 되긴 되는데 조금 걱정스럽지는 않나요? 앞으로 쓰는 영어, 진짜 영어 배워야 되는데 갈 길이 정말 먼데 아무리 이쁜 아기라지만 저렇게 컵 테이블, 맘미 드레스 이런 이상한 영어로 말하면서 언제 쓰는 영어, 진짜 영어 배워서 영어의 온전한 원어민 화자로 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혹시 안 되시나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쓰는 영어, 진짜 영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저런 상황에서 저런 표현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5만 가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5만 개의 표현을 배우고 익혀서 도달하는 경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컵 테이블, 맘미 드레스 같은 이상하지만 그럭저럭 간신히 뜻이 통하는 엉터리 영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밟아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지가 쓰는 영어, 진짜 영어, 자연스러운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아기 입장에서는 컵 테이블, 맘미 드레스 같은 자기의 현재 수준에 맞는 영어를 계속 쓰다 보면 몇 년 뒤에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과가 유튜브 영어 강사들이 강조하는 쓰는 영어, 진짜 영어인 것이죠. 그게 모국어 습득의 키입니다. 이제 다들 눈치가 있으시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를 감 잡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령 컵 테이블, 맘미 드레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쓰는 영어 아니라고 혼나고 진짜 영어 아니라고 야단 맞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야단치신 바로 그분한테 몇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도 넘게 내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과의 고단한 싸움을 또 시작해야 하나요? 학교 다 졸업한 일반 직장인이라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또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 중에 아직 중고등학생, 대학생이시라면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 또 입시나 취직에 필요한 시험 영어, 그런 거 열심히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다시 아기가 사용하는 영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기가 사용하는 영어는요, 얼핏 보기에 성인들의 쓰는 영어, 진짜 영어와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정교한 아기들만의 문법 규칙이나 문장 생성 전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맘미 드레스의 경우 소유자 플러스 소유물이라는 의미 전략에 의해 엄마 소유의 옷이란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행동자 플러스 행동의 대상이라는 의미 전략에 의해 엄마가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맘미 드레스가 엄마 소유의 옷 혹은 엄마가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로는 쓰일 수 있어도 엄마가 옷을 안 입고 있다라는 의미로는 쓰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기가 컵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컵이 테이블 위에 있다 혹은 컵을 테이블 위에 놓아주세요 이런 의미로는 쓰여도 컵이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요. 아동의 입 밖으로 나오는 표현이 어떤 문장 생성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마구잡이로 사용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문장 생성 전략에 적합한 상황에만 상당히 정교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사례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를 습득하는 아기들은 동사의 과거형을 배울 때 the 이거 붙이는 규칙 동사보다 불규칙 동사를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습득 초기 단계에서도 아기들은 동사 go의 불규칙 과거인 went를 사용해서 아빠가 어디 나가시면 daddy went 이렇게 말합니다. 이쁘고 기특하죠.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갑자기 그동안 daddy went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던 그 이쁘고 기특한 아기가 갑자기 daddy goed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요, 아기가 쓰는 영어를 말하다가 진짜 영어를 말하다가 갑자기 안 쓰는 영어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요, 아기의 머릿속에 드디어 마침내 영어 동사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규칙을 이제 동사 고에다 적용을 해서 고우드라고 얘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고우드는 틀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기가 daddy went라고 이쁘게 잘 말하다가 daddy goed 이런 틀리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옆에 또 오지랖 넓은 어른들이 한 번씩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goed라 그러지 말고 went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아기가 어른들 개입에 좀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daddy went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고우드 쓰지 말고 웬트라고 말하라고 시켰더니 아기는 웬트에다 또 ed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아기가 비로소 daddy went라고 다시 정확히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동사 과거형에 대한 미국 아기의 언어 습득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daddy went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daddy goed라고 틀리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daddy wented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 제대로 daddy went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아기가 말하는 영어가 인간의 언어 능력, 언어 발달 같은 것을 공부 안 해본 사람이 보기에는 쓰는 영어, 진짜 영어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영어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원어민 영어 능력을 완성시켜가는 중간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들이 틀리는 표현을 쓴다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그 시점에서 그 아기한테는 아기 머릿속의 문법 규칙에 따라 만들어낸 좋은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일부 부모한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인데,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아기가 어른들이 쓰는 영어, 진짜 영어와 다르다고 아기가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 아기의 자연스러운 언어 발달을 회방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어 교육에서라고 크게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기의 모국어 습득과 성인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기의 모국어 습득은 몇 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성인의 원어민 언어 능력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아기의 경우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쓰는 영어, 진짜 영어를 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영어 공부의 경우는 학습자마다 성취 가능한 최종 단계가 다 다릅니다. 이런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한테 영어 원어민 눈높이에 맞춘 높은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5만 가지 상황에서 5만 개의 표현을 외우라고 하면서 멀쩡하게 문법에 맞는 문장들까지도 원어민이 쓰는 영어 아니니까 쓰지 말라 이렇게 야단치고 이러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 지배를 당하면서 5만 가지 상황에 맞는 5만 개 쓰는 영어 다 배울 때까지 계속 돈을 내야 할 것 같고 이런 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쓰는 영어, 진짜 영어는 영어 학습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요, 영어 능력이 원어민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혹은 비슷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결과 상태입니다. 미국 아기의 모국어 습득 상황으로 계속 설명드리자면 중간 단계에서 쓰는 영어, 진짜 영어를 계속 공부해서 결과적으로 쓰는 영어, 진짜 영어를 쓰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기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배울 때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기만의 문법이나 자기만의 문장 생성 전략에 의해서 어색한 영어 만들어내고 나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영어 원어민 어른인 당신이 알아서 내 뜻을 파악해 주세요. 이런 중간 단계에서 계속 이상한 영어를 쓰다 보면 그러다 보면 미국 아기의 경우는 모국어 습득 과정이니까 당연히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고 외국어를 영어로 공부하는 학습자라면 개인 역량에 따라 누군가는 쓰는 영어, 진짜 영어 경지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실은 유리천장에 딱 막혀서 끝까지 못 올라가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뜬금없이 인생의 낭만을 말하고 행복한 삶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말입니다. 10년, 15년 혹은 그 이상 영어 공부하면서 유리천장에 딱 막힌 분들이 영어 사교육 업체에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유리천장 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10년 넘게 취미로 골프 친 일반인이 비싼 레슨 아무리 많이 받아도 72타 아래 언더파 못 칩니다. 만약에 평균적으로 언더파를 쭉 치는 일반인이라면 직업을 바꿔서 프로골퍼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면서도 유리천장 깰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일찌감치 20대 초반에 유리천장 뚫고 올라갔을 거고요. 결국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며 바쁘게 멋있게 살아온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 많이 내는 영어교육 프로그램 구독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쓰지 말고 그냥 영어 자체를 많이 쓰시면 유리천장이 깨질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그런 의미에서 괜한 곳에 자꾸 돈 쓰면서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법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게 무슨 만지면 큰일 나는 독약같이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교수 삼촌이 학력고사 세대라서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만 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좋은 영어 공부 전략은 기초 문법을 잘 익히고 그리고 그 기초 문법에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력 법칙처럼 변할 수 없는 외국어 공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기초 문법에서 배운 대로 취미가 뭐예요? 이걸 What's your hobby?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원어민 선생님이 What's your hobby는 쓰는 영어 아니니까 그거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표현을 써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인간의 언어 능력과 언어 습득에 대해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괜히 그런 분들한테 심리적 지배 당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업에서 2학기짜리 언어 습득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
강의 노트로 이미 준비한 자료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한된 길이의 유튜브 영상, 게다가 살아온 배경이 다양한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늘 이런 주제를 다뤄도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 같은 것도 좀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얘기,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쓸모 있을 법한 얘기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돈 열심히 버는 것 전부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영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시험 영어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세요. 저도 학생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만 학교 다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누군가가 절대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가르쳐주는 영어 표현이 쓰는 영어, 진짜 영어, 살아있는 영어이니까 그것만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에 심리적 지배 당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있는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시고 영어로 쓰여진 위대한 글들 많이 읽으면서 행복한 일상을 일상의 최고 가치로 두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잘 살아오셨고요. 골프를 오래 쳤는데 언더파 못 치는 것이 스트레스 받고 속상할 일 아니듯이 영어 공부를 10년도 넘게 했는데 원어민급으로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영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특히 본인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언어 능력에 대해 언어학 공부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여러분의 심리를 지배하려 드는 선생님들 눈치 안 보셔도 되고요. 또 심지어 이런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교수 삼촌 눈치도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엉성하거나 틀릴 수 있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문법 규칙에 따라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 실력이 저절로 늡니다. 저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